안녕하세요. 에픽게임즈 코리아 권호찬입니다. 드디어 언리얼 마켓플레이스의 4월 무료 콘텐츠가 공개되었는데요. 어떠한 콘텐츠들이 무료로 제공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달의 무료 콘텐츠는 지금 보시는 에픽게임즈 블로그에서 확인과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이 페이지 외에도 에픽게임즈 마켓플레이스의 메인 페이지나 언리얼 런처의 마켓플레이스 탭에서도 다운이 가능하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이번 달에는 자연환경이나 배경 제작에 필요한 콘텐츠들이 많이 풀렸는데요. 자, 그럼 어떤 컨텐츠들인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포그 그레디언트라는 컨텐츠인데요. 이 컨텐츠는 이미지에서 보시듯이 포스트 프로세스 머티리얼과 커브를 이용하여 논 포토리얼리스틱 렌더링 스타일의 포그를 제공합니다. 그러면 엔진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셋을 다운받으시고 엔진을 실행하시면 이렇게 샘플 레벨이 보이는데요. 여기서 어떻게 사용하는지 간단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용법은 간단한데요. 기본적으로 레벨에 존재하는 포스트 프로세스 볼륨을 선택하시고요. 그리고 오른쪽 디테일 창에서 포스트 프로세스 볼륨 안에 있는 포스트 프로세스 머티리얼 설정 탭이 있습니다. 여기에 지정된 머티리얼 인스턴스를 이렇게 드래그해서 갖다 놓으시면요. 이미지가 변하는 걸 볼 수 있죠. 이렇게 미리 제공되는 머티리얼 인스턴스를 사용해도 괜찮은데요. 이번에는 실제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에셋에서 커브로 포그를 조절하기 위해서는요. 우선 콘텐츠 브라우저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셔서 기타로 가셔서 커브가 하나 필요합니다. 커브를 하나 생성하셔야 되는데요. 종류는 리니어 칼라로 해주세요. 그 다음에 한 번 더 기타에 이번에는 커브 아틀라스를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셨으면은 커브 아틀라스를 더블 클릭해서 여시고 여기에 방금 전에 생성한 커브를 드래그해서 그라디언트 커브에 이렇게 지정해 놓습니다. 그리고 저장하고 창을 닫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해야 될 거는요. 이 컨텐츠 안에 보시면은 m_포그 마스터라는 매터리얼이 있는데요. 이 m_포그 마스터 매터리얼에 오른 버튼 클릭하시고 머티리얼 인스턴스 생성을 누르시면은 머티리얼 인스턴스가 하나 생성됩니다. 이 인스턴스를 더블 클릭하시고 창이 열리는데요. 열리는 거에 보시면은 아틀라스 1에 아틀라스 로우와 아틀라스 텍스처가 있습니다. 요거를 이렇게 활성화해 주시고 방금 전에 저장했던 커브 아틀라스를 드래그해서 다시 설정해 줍니다. 좀 복잡한 것 같은데 천천히 따라 하시면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그리고 머티리얼 인스턴스를 저장하시고 방금 저장한 머티리얼 인스턴스를 포스트 프로세스 볼륨의 머티리얼 인스턴스 칸에다가 이렇게 드래그해서 놓겠습니다. 자, 그러면 화면이 바뀌는 게 보이시죠? 이걸 어떻게 컨트롤 하냐면요. 제일 처음에 만들었던 커브를 더블 클릭해서 커브 에디터를 여시면 됩니다. 커브 에디터를 여시고 이렇게 보시면은 그라디언트 툴이 있는데요. 여기서 이 위에 있는 이 그라디언트를 이용해서 컨트롤 하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위쪽에 있는 이 부분이요. 포그의 색깔이고요. 아래쪽에 있는 이 알파 값이 포그의 농도입니다. 그리고 이 0에서 1까지인데 0은 카메라에 가장 가까운 거리, 1은 머티리얼에 지정된 카메라의 가장 먼 거리입니다. 길이가 얼마인지는 여러분들이 머티리얼에서 지정할 수 있고요. 자, 그럼 한번 색깔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검은색에서 흰색까지 돼 있으니까 이런 이미지가 펼쳐지는데요. 가까운 거리를 이 스톱을 선택하시고 오른 버튼 클릭하셔서 색 선택으로 가셔서 빨간색으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빨간색으로 바뀌는 걸 볼 수 있죠. 그럼 가장 먼 거리는 다시 스톱을 선택하시고 오른 버튼 클릭해서 이번에는 파란색을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강렬한데요. 너무 강렬하니까 중간에 스톱을 하나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적당한데 추가하시고 오른 버튼 클릭해서 색 선택하셔서 이번에는 좀 티가 나게 연녹색을 해볼까요? 연녹색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실제 지금 가까운 데는 빨갛고 중간에는 연녹색에 멀어지면 파란색이 되는 걸 볼 수 있는데요. 근데 이제 이렇게 보시면은 실제 포그의 색만 보이지 원래 이 배경의 색이 안 보이죠.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요. 이 알파가 1에서 1까지 완전 농도가 덮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작 지점에 알파의 농도를 포그의 농도를 오페시티 0으로 바꿔주겠습니다. 0으로 바꿔주시면은 자, 어떠신가요? 가까운 데는 원래 색깔이 보이고
멀어질수록 포그가 보이죠. 예, 조금 더 잘 보이게 중간 부분을 오페시티 값을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0.7 정도 해줄까요? 예, 이렇게 하시고 색깔도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이렇게 드래그해서 조절하시면은 아주 자유자재로 이렇게 실시간으로 컵으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스타일의 포그를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굉장히 유용하겠죠? 예. 언리얼 엔진에서는 이미 대기 산란을 이용한 애트모스페릭 포그나 볼유메트릭 포그를 통해 리얼한 포그 효과를 이미 제공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보시다시피 프로젝트가 논 리얼리스틱 렌더링 스타일이라면 이 포그 그라디언트가 아주 유용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랜드스케이프 팩입니다. 지금 보이시는 이 컨텐츠인데요. 언리얼 엔진에서는 광활한 지역을 제작하고 어떤 플랫폼에서든 실시간으로 구동시킬 수 있는 랜드스케이프라는 지형 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랜드스케이프 툴을 이용하여 제작한 지형 콘텐츠 모음입니다. 이 콘텐츠는 5종류의 산악지역과 5종류의 설산지역, 그리고 2종류의 초원지역과 2종류의 사막지역, 그리고 절벽과 완만한 구릉지가 만나는 2종류의 메사지역까지 모두 16가지의 지형과 그 지형을 제작하는 데 사용된 하이 퀄리티의 텍스처, 헤이트맵, 폴리지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종합 선물 세트입니다. 그러면 엔진에서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각각의 지형은 가로 64km, 세로 64km로 아주 광활합니다. 이렇게 제공된 지형을 그대로 사용해도 되지만 언리얼 엔진의 랜드스케이프 툴을 이용해서 자신의 프로젝트에 맞게 수정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은 지금 여기 이 평지에 저는 만약에 산이 하나 만들고 싶다 라고 한다면요, 어떻게 하시냐면은 언리얼 에디터의 왼쪽에 모드가 있습니다. 모드로 가시면은 모드에 보시면 배치, 페인트가 있고 그 옆에 랜드스케이프라는 툴이 있는데요. 랜드스케이프를 열어주세요. 여시면은 관리 조각 페인트가 있고 조각이 선택되어 있을 겁니다. 거기서 조각 툴을 선택하시고 화면에 이렇게 마우스 커서를 옮기면요, 이런 브러쉬가 보이는데요. 이 브러쉬가 바로 지형을 스컬핑 할 수 있는 툴입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형이 완만하게 올라오는 게 보이시나요? 일반적인 스컬핑 툴과 마찬가지로 이런 스컬핑 뿐만이 아니고 스무스라든지 평평하게 만드는 평탄화라든지 다양한 기능들의 브러쉬를 제공하는데요. 언리얼 엔진의 브러쉬의 가장 특징적인 부분은 바로 이 침식 브러쉬입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큰 브러쉬로 만든 지형은 그렇게 사실적이지 않죠. 그렇게 사실적이지 않지만 여기에 제가 만약에 침식이라는 브러쉬를 선택해서 브러쉬를 이렇게 하면요, 실제로 이 컴퓨터가 실제 오랜 시간이 들어서 지형이 침식되는 듯한 그런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자연스러운 지형을 이렇게 만들어주게 됩니다. 아주 간단하죠. 침식도 두 종류가 있는데요. 이런 일반 침식과 물에 의해서 침식이 되는 수성 침식이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리얼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랜드스케이프는 모바일에서도 작동하는 효율적이고 강력한 언리얼의 지형 툴인데요. 사용법을 익히고 싶으시다면 이렇게 제공되는 콘텐츠를 수정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네이처 패키지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콘텐츠인데요. 이 콘텐츠는 이름에서 예측하실 수 있듯이 지금 이렇게 아름답고 풍부한 자연환경을 만드는 데 필요한 다양한 나무와 식물 같은 식재들, 그리고 기타 지역 요소들을 바로 사용 가능한 머티리얼과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럼 엔진에서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엔진에서 열어보시면은 이렇게 아름다운 지형을 실시간으로 돌리고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굉장히 자연스럽고 아름답죠. 그리고 무엇보다 이 식생들이 굉장히 예쁘고 다양합니다. 이러한 식생들을 이용해서 자연환경을 만드시는 데는 언리얼 엔진의 폴리지 기능을 사용하시면 아주 편합니다. 폴리지는 브러쉬를 이용해서 쉽고 간단하게 배경 요소들을 랜덤하게 배치할 수 있는 툴인데요. 실제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샘플로 미리 500m, 500m짜리 맵을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만들어 놓고요. 폴리지를 쓰는 방법은 간단한데요. 왼쪽에 있는 모드에서 랜드스케이프 오른쪽에 있는 이 폴리지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폴리지를 선택하시면요,
이 브러쉬에 대한 설정을 할 수 있고 그 밑에 폴리지 타입 추가라는 칸이 있는데요. 저는 지금 몇 가지 추가해 놨는데 여기에는 여러분들이 식생으로 사용될 풀이나 나무, 꽃 등을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렇게 나무 중에 제가 요런 풀을 한번 넣어 볼까요? 풀을 드래그해서 폴리지 타입에 이렇게 넣으시면요, 이렇게 풀이 추가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폴리지를 선택하시면 밑에 폴리지 속성을 설정할 수 있는데요.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덴시티는 바로 이 폴리지가 밀도 1000 곱하기 1000, 즉 언리얼 엔진에서 10m 곱하기 10m 단위에 몇 개나 배치될지 정할 수 있습니다. 한 10개 정도로 할까요? 그리고 밑에 있는 스케일, 이 스케일은 뭐냐면요, 이게 항상 다 똑같은 크기의 에셋이 배치되면 좀 부자연스럽겠죠. 그래서 랜덤으로 사이즈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0.8에서 1.2까지 원래 크기에 랜덤하게 배치되도록 하고요. 그 다음 뭐 몇 가지 속성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 풀이나 나무 같은 경우는 지형이 아무리 꼬불랑꼬불랑 하더라도, 지형이 기울어져 있더라도 수직으로 위로 솟아야겠죠. 그런 경우에는 얼라인 투 노멀을 꺼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셨으면은, 자, 이미 저는 미리 이 나머지 폴리지에 대해서도 이런 설정을 해줬습니다. 여러분들도 필요하신 것들을 한꺼번에 이렇게 폴리지 설정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브러쉬로 돌아가서 브러쉬 사이즈 적당히 설정하시고요. 지금 브러쉬 지름이 한 80m 되는데요. 그리고 나서 드래그해서 끄시면은, 지금 선택이 지금 하나만 돼 있어서 그런데 선택을 풀어주시고, 나머지 다 이렇게 선택해 주시고, 그리고 나서 브러쉬를 이렇게 칠하면은, 자, 어떠신가요? 아직 잘 모르겠죠? 조금 더 멀리 가서 쭉 이렇게 배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치하고 플레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굉장히 자연스럽게 이 폴리지들이, 나무와 폴리지들이 배치된 걸 볼 수 있습니다. 크기나 방향이나 혹은 높낮이에 따라서도 자동으로 정렬해서 배치해 주는데요. 이런 식으로 언리얼 엔진에서 폴리지를 이용하면은 아주 간단하게 아주 넓은 지역에 이런 식생들을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네 번째도 자연경관에 필요한 식생들에 대한 콘텐츠입니다. 스캔드 포플러 앤 아스펜 포레스트 위드 시즌즈라는 조금 읽기 어려운 제목의 콘텐츠인데요. 이 식생 역시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아주 높은 퀄리티의 자연환경을 구성하는 데 필요한 다양한 나무들이나 식물들의 모델링과 함께 포토스캔을 이용해서 높은 퀄리티의 텍스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콘텐츠의 특징이라면 각각의 나무들이 계절에 따라 별도의 모델링과 텍스처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인데요. 엔진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식생들을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맞게 제공하기 때문에 계절의 변화가 필요한 프로젝트라면 아주 유용할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폴리지들과 배경을 꾸미기 위한 프롭들, 그리고 17종류의 지형 텍스처도 동시에 같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트로피칼 오션 툴입니다. 열대의 바다를 표현하기 위해서 자연스러운 물 쉐이더와 파도 효과, 그리고 수중 효과를 바로 사용하실 수 있도록 제공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자연스럽고 퀄리티 높은 바다와 해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콘텐츠의 사용법이 굉장히 재밌는데요. 엔진에서 한번 실제로 파도를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데모를 위해서 이 안에 제공되는 샘플 맵에서 파도를 하나 지웠는데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새로 이 맵을 만드신다고 하면요, 우선 가장 첫 번째 하셔야 될 거는 바로 이 블루프린트 폴더 안에 있는 BP 언더바 오션 워터 클래스를 배치하셔야 됩니다. 적절한 높이에 맞춰서 오션 워터를 배치하시고, 그 다음에 BP 언더바 웨이브 컨트롤러를 배치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BP 언더바 웨이브 스포너를 배치하시면 되는데요. 우선 배치하기 전에 실행을 해서 어떤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행하면은 물 쉐이더가 굉장히 자연스럽죠. 그리고 실제 이렇게 물에 들어갈 때도 수중에서의 효과들도 자동으로 생성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좀 아쉬운 점이요, 파도가 없는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파도가 발생하고 있지 않죠. 그래서 나와서 다시 BP 언더바 웨이브 스포너를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BP 언더바 웨이브 스포너를 드래그 하셔서 적절한 높이에 놓으시고요.
적절한 높이에 놓으시면 이렇게 노란색 커브들이 생기는데요. 이 커브가 바로 파도가 시작되는 영역입니다. 예, 조금 넉넉하게 섬을 감싸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커브의 포인트들을 드래그해서 움직이시면은 예, 커브가 모양이 바뀌었는데요. 이런 식으로 해서 섬을 감싸도록 하겠습니다. 예, 섬을 감싸주시고, 섬을 감싸시면은 안쪽에 이렇게 자주색으로 예, 해변 영역을 자동으로 설정하는 걸 볼 수 있는데요. 물론 수동으로도 지정이 가능합니다. 예, 다 되면은 아까 배치하셨던 웨이브 컨트롤러를 선택하시고요. 디테일 창에 가셔서 Find Wave Spawner라는 버튼을 눌러줍니다. 이걸 눌러주면 레벨에서 아직 지정하지 않은 웨이브 스포너를 자동으로 지정하는데요. 예, 이 상태에서 플레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 파도가 지금 생겨서 해변으로 들이치고 있죠. 예, 또 파도에 따라서 이 물의 높낮이도 차이가 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편한 콘텐츠네요. 물론 여기에는 이 오션 스포너나 혹은 이 웨이브 컨트롤러를 통해서 파도의 크기, 속도, 각가지 파도의 속성들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 컨텐츠에는 또 다른 재밌는 기능이 하나 숨어져 있는데요. 예. 보통 우리가 바다에 배 같은 거 띄울 때 보시면은 바다가 만약에 이렇게 평면으로 돼 있으면요. 물이 평면으로 돼 있으면 배가 이렇게 파묻혔을 때 안쪽에 물이 보이게 됩니다. 예. 하지만 이 컨텐츠는 이런 경우에 배 안쪽에 물이 보이지 않게 물 렌더링을 막아주는 기능을 같이 제공하고 있는데요. 직접 구현하려면 굉장히 쉽지 않은 기능인데 콘텐츠 무료로 받을 수 있는 콘텐츠에서 이런 걸 다 제공하다니 굉장히 유용합니다. 마지막으로는 평생 무료로 전환된 브로드캐스트 스튜디오입니다. 요즘 버추어 스튜디오가 한창 화두인데요. 이런 추세에 맞춰 가상의 스튜디오를 꾸밀 수 있는 에세팩입니다. 엔진에서 보시면 스튜디오를 꾸미기 위해 책상이나 테이블, 카메라, 모니터, 그리고 기타 소품 등 다양한 에셋들을 제공하여 쉽게 자신만의 가상의 스튜디오를 꾸밀 수 있습니다. 이 콘텐츠와 함께 이미 전부터 에픽게임즈에서 제공하고 있는 버추어 스튜디오라는 콘텐츠도 같이 사용하신다면 한층 더 자체로운 자신만의 가상의 스튜디오를 만드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번에 공개된 무료 콘텐츠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상당히 유용하고 또 구입하시려면 꽤 비싼 에셋들이니까 이번 기회에 마켓플레이스에서 무료로 꼭 받으셔서 꼭 한번 사용해 보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각 콘텐츠의 상세한 정보나 사용법들은 콘텐츠 페이지에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각 페이지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달에 다시 뵐 때까지 건강 조심하시고 즐거운 언리얼 라이프 되시길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